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또 상식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멀쩡하게 진행되던 고속도로 공사가 갑자기 종점이 바뀝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공사가 이렇게 바뀌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바뀐다는 종점에 대통령 부인 땅이 있습니다. 혹시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왜 바뀌게 됐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아예 공사를 안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못 만들어서 생긴 불편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때문이라고 떠넘깁니다. 아니, 의혹이 있으면 풀면 되지.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습니까?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습니다. 도대체 상식을 찾아볼 수 없는 정부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월요일입니다. 상식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참 분통 터진 분들이 많으셨던가 봐요. 우리 스픽스 구독자 수가 주말에만 10,000명을 넘어서 가지고요. 지금 41만 5천 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셨나, 왜 이렇게 정어리대가 많이 늘어나셨나 하고 봤더니 목요일 날 이 난리가 났을 때 그것을 다시 보기로 보신 분이 34만 명이 넘어요. 네. 얼마나 참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이은주님, 앵커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와 있고 더 찬란할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어둠이 깊을 수는 없기에 새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 믿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YUCS님,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정어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지긋지긋한 어둠의 터널을 끝냅시다. 누가 그러던데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왜 우리 정어리대만 상식을 갖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 다 상식적으로 지금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참 놀라운 게요. 또 이 와중에 보수 매체들이 쓰는 기사를 봤더니 꼭 정말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뭐 김건희 특혜라더니 양평도 원안 정점에는 야당 전 군수 땅이 있더라.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어요. 보니까 그 전 군수는 양평 사람이라서 대대로 살던 땅이 있기는 하더군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또 같은 신문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봤더니 바뀐 안이 더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 또 이렇게 기사를 또 썼어요. 글쎄요. 상식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 따져볼 텐데요. 여러분들 활발한 댓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댓글 선정해서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글램모가 함께 드리는 선크림 세트도 많이 구입해서 주변에 나눠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글램모 선크림 2+2 구매하시면 지금 손 선풍기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더위에 도움 됩니다. 자, 정기남 교수. 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진행되던 공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종점이. 왜 바뀌냐?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것 때문에 바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혹을 그런 어떤 그 의혹을 충분히 자아내기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동네 버스 정류장 지금 종점 노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1조 7천억이라고 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이 국책 사업은 수년 동안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지난달인가요? 뭐 이게 종점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상식적인 수준인 거죠. 자, 그러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예타까지 통과한 상황에서 종점을 변경하게 되는지 또 어떤 연유로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원희룡 장관이 어느 날 갑자기 전면 재검토 얘기하더니 백주화까지 끌고 가느냐? 결국은요,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핵심적으로 여러 언론들이 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일가의 뭐 땅이 개발 이익이 엄청난 개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됩니다만, 자, 그것까지는 아직 의혹이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왜 이것을 변경하게 됐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일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못하겠다? 갑자기 이렇게 오히려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또는 뭐 방귀 낀 놈이 성질낸다고,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사안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것을 오히려 없던 일로 덮어버려서 이 문제를 풀려고 원희룡 장관이 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자, 근데 덮은다고 덮어집니까? 의혹을 하나하나 해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일을 지금 원희룡 장관이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면은 흔히 하는 말로 검찰 통해서 민주당 압수수색하고 양평 전 군수 자택 압수수색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거 잘하는 건데. 그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 잘하는 걸 놔두고 왜 가짜 뉴스 선동하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뭐랄까 욕망을 건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에 찾아가서 지금 시위 선동하도록 지금 부추기는 게 지금 이 정부의 국정운영 수준인 겁니다. 지금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뭐 또 홧김에 사방질한다, 별말이 다 나오는데요. 그렇게 의혹이 있으면 풀면 되고 허무맹랑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갑자기 그러면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사,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도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 아닙니까? 그걸 국토부 장관이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열심히 일한 실무적으로 일한 공무원들만 골탕 먹이지 말고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성교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2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건 뭐 마을 동네 반상회 이장 말도 아니고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런 권한을 장관에게 부여했죠? 저는 그게 참 이번 원희룡
행태를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장관직을 걸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정치인 원희룡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저런 사람에게 다른 더 큰 일을 아니면 저보다 더 작은 일을 맡기면 매사에 저렇게 감정적인 대응할 거라는 예상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건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거기 있다 또는 뭐 전직 양평 군수 야당 의원 소속 그 땅이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1조 7천억 원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성을 가진 도로를 개설하는 건 정책이잖아요. 이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와 이 과정에서 이게 투명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게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5월 언저리에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먼저 이게 튀어나왔는지 아니면 정부가 지난 2년 입법 예고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존에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대안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안이 와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규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다른 정책을 과연 그러면 이 원희룡과 국토부에 아니면 이 윤석열 정부에 맡기면 믿을만 한 거야?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들게 돼 있죠. 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뭐 짧지만 됐다고 봐요. 오늘 아침에 나온 그러니까 리얼미터였나요? 뭐 대통령 예. 지지율에 부정적 뭐 영향 뭐 2.9% 3% 가까이가 반영이 됐던데 아마 이게 정신 차리고 찬찬히 살펴보면 더 많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단순히 내년 총선 뭐 이미 끝났다 이런 걸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일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이 회의나 그런 불신이 이번 사태에 더 짙게 지금 깔리도록 만든 이 계기가 돼버린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리얼미터가 갤럽에 비해서 숫자가 좀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이제 그래서 지지율이나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리얼미터 조사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30%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6월 네 번째 주에 39.0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 42 올랐다가 다시 39.1로 내려갔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뭔가 좀 명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마음대로 이 중요한 국책 사업을 마음대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지도 문제지만 진짜로 흥분했는지 아니면 흥분하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흥분하면 실수합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죠. 거기에 땅이 있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작년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한번 보시죠. 땅들이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한 56배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이거 딱 내용만 딱 들으시면은 네, 좀 이상한 점이 느껴지시나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나요? 예. 그러니까 집가 상승을 노리신 건데 이 땅의 주인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일가 땅입니다.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1차장님? 1차관님? 금지돼 있죠.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고 금지돼 있어요. 확인해 보셨을 아이고, 테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금지돼 예.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일가 보유 중인 필지가 이 인근에 있고 전체적으로 8개 필지가 있습니다. 자, 전희영 교수, 저 국정감사 때 답변한 내용 보면은 거기에 땅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몰랐다는 것도 성립이 안 되고요. 보통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이런 질의와 관련된 팩트체크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이 나왔을 때 장관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게 1조 7천억 원이라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몰랐다고 하면 그 무능하다는 얘기겠죠. 실제 파악도 하지 않고 백지화를 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뒤가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짚어볼 분이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금 특정 정당의 의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칠 파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갑자기 백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 발전을 원하는 양평 주민들의 갈증이 해소된 게 아니라 전현직 군수 간의 진실공방 벌어지고 주민들의 혼선만 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원래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려고 했던 본래 목적, 즉 교통체증을 위한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서 그냥 덜컥 그만두겠다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장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이 직위가 지역 공무원들은 다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건데 이렇게 거짓말 논란이 계속 있고 본인은 발뺌하는 거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 제기가 있고 앞으로 국토부가 발표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국토부 전체의 신뢰성에도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라를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데 한번 들어가 보죠. 왜 이럴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건 팩트죠. 그것 때문에 정점을 바꾸려고 했다. 그건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편익이 크다. 설명을 납득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발끈하고 주민이 무슨 죄입니까? 진중권 교수가 분석한 내용 조금 상식에 부합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지금 1조 몇천억이 걸린 국책 사업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 뭐 실행하고 계획하고 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로 번복을 했단 말이죠. 예.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대통령실과 장관의 태도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컨대 그런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제기될 만한 의혹이잖아요. 갑자기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고 그 국토부에서 뭐 안을 내라 그랬더니 8일 만에 또 안이 올라오고 그걸로 딱 결정이 되고 뭔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럼 그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면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설득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못할 거야. 화를 라고 내고 엎어버렸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걸려있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딱 이분을 건드리니까 굉장히 민감해서 과잉 반응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임세호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 진중권 교수도 갑자기 이렇게 태세 전환한 것도 좀 신기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커버를 많이 쳤는데 이번 건은 본인 스스로도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생각해서 태세 전환하신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또 풀어보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저 방송이 CBS 저녁에 하는 박정희 한판 승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듣는데 거기에 보면 김성회? 예. 예. 그분 소장. 직책이 뭐죠? 예. 김성회 소장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김성회 소장이 언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 비판은 제법 한다. 근데 한 번도 김건희 여사 비판하는 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그만큼 진중권 교수의 태세 전환까지 할 만큼 좀 심각한 사안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이번 건이 저는 매우 흥미로운 거예요. 저희 사실 이게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저희 제보를 받아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었다가 사실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갑자기 급발진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증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뀐 설계 목적과 주 이용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설계안이 이 안으로 바뀌었다 하면은 그걸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혀 설명 없이 갑자기 느닷없이 백지화를 한다? 그러니까 도둑이 이거 딱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너는 왜 이거를 봤어? 내가 훔치는 것을 나 다시 갖다 놓게 하는 거 정도로밖에 저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갖다 놓으면 도둑질 한 게 뭐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좀 반대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 옛날 지금 양산집 말고 과거의 양산집에 처마가 뭐 한 30cm인가요? 요만큼 튀어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 하천을 약간 이렇게 불법 점유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불법 건축물 아니냐 해서 행정 뭐 소송까지 오고 뭐 이런 난리 법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이런 양평 땅이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부부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관련된 땅이었다 하면 지금 국민의힘 어떤 행동을 취했었을까요? 저는 뭐 국민 나라 다 뒤집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게 전 들통이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들통이 나니까 무슨 행정부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백지화한다? 이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실 반응이 더 신기해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었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거 뭐 주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공약까지 뒤집을 만큼 전면 백지화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할 문제. 아니 국토교통부는 행정부 아닙니까? 그럼 행정부의 수반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거기다 입장이 없다? 그리고 관련된 대통령 부부 일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무 입장이 없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괴담이다, 가짜 선동이다, 압수수색하라, 구속하라. 이런 반응이 아닌 게 더 웃깁니다. 용산에서 국토부와 여야가 다룰 문제 이렇게 반응을 내놓았는데 이렇게만 내놓을 문제인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논란이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그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그런데 지금 또 리투아니아를 갔지요. 일베 사냥꾼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수능 폭탄 던지고 해외, 양평 폭탄 던지고 또 해외. 참 편하게 삽니다. 꼭 뭐 일만 있으면 그렇게 뭐 일정이 뭐 나라 일정이니까 그렇게 됐겠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만평을 보니까 재밌는 만평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토 출국 차가 딱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코가 길쭉하게 나온 원희룡 장관이 있어요. 요즘에 원희룡 장관 별명을 히노키오라고 한다면서요? 히노키오. 피노키오가 아니라 히노키오. 네. 원희룡의 희자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죠? 저도 살려주세요. 맞습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이게 잠시 대통령이 떠나 있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라질 리도 없고 또 책임에서 멀어질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이 대단히 비겁하다. 좀 전에 임세현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국책사업 대통령실 재추진을 분명히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또 교통체증 해소라든지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조 7조에 해당하는 소위 국책사업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공약사항을 장관이 파기했는데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알아서 해라? 이건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이건 누가 언제 어떻게 변경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안고 말이 계속 바뀌면서 오히려 의혹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은 분명히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오히려 이 의혹을 키웠고 사실 이게 사실이라면 거의 국정농단에 해당됩니다. 장관이 알아서 그냥 국책사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왜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됐는지, 왜 전면 백지화를 얘기했고 또 말 그대로 뭐 재검토를 얘기하다가 전면 백지화를 얘기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그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고 생각난 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 번째는 국회가 또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국회가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 주워 담을 것인지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앞서 대통령실과 원희룡 장관의 어떤 책임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 속에서 국회의 또 역할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감정적 대응 얘기하면서 저런 사람에게 다른 일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원희룡은 제가 보기에 장관직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아요.
시중의 여론 중에 이 원희룡의 이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비판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가장 많고요. 제가 주말 사이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당정회의 열린 게 목요일이잖아요. 예. 7월 6일입니다. 당정회의 자체도 갑작스레 잡혔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원희룡 장관의 입을 통해서 백지화라는 전면 백지화라는 것도 당 측에서 놀랐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이 내내 협의를 한 게 아니라 용산에서 오는 전화를 계속 받느라고 밖에 나가 있었대요. 어허. 현장에 있던 뭐 제가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그날 당정 회의에서 협의되는 내용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물론 용산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하다가 아, 용산의 전화로인가 예. 보구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진중권 교수의 분석이 맞죠. 김건희 얘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용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쪽에서 아주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게 고스란히 원희룡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들로. 아니,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이거 다루면서 그걸 가장 궁금했어요. 혼자 했을까? 왜 갑자기 이런 네. 결정이? 저걸 원희룡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권 관계자들한테 취재한 바에 따르면 물론 추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핵심 그룹이 따로 있다라는 설이 여권에서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뭐 장관직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이상민 장관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법무부의 한동훈 장관, 그리고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이라던가 참모들은 굉장히 배제된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저도 취재해서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일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것은 원희룡 장관이 국회의원하고 제주도지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서울에 파견 나온 분들하고 공동 업무도 한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추진돼야 되고 장관 말 한마디로 이게 뒤집어질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하다 보니 민생은 뒷전에 둔 용산바라기 장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원희룡 장관이 내년에 뭐 이른바 좀 말하기가 좀 거친 표현인데 자객 공천의 한 사람으로서 야당 인사들과 맞붙는 지역에 뭐 출마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렇게 뭔가 정쟁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다라는 하는 비판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 문제잖아요. 이게 민생 문제입니다. 이렇게 민생을 뒷전에 두고 용산 바라보면서 하는 장관을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지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임세훈 대변인 한번 날카롭게 분석해 보세요. 원희룡 장관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오더 아니고서는 저렇게 급발진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 단독 결정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공약사항이었고 10수년간 있었던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어떠한 논의도 없이 뒤바뀌는 것, 이거는 어떠한 급하게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고서는 단독 결정할 수가 없는 문제죠. 심지어 그 옆에 같이 기자회견했던 의원들도 다 이렇게 황당해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의원들도 이걸 백지화하겠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단독 결정하기엔 매우 위험한 일들을 했다. 이거는 어떤 오도 아니고서는 저는 뭐 납득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단독 결정이다. 이래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더가 있었다. 이거는 정말 국정농단을 넘어서는 문제고,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에서 정말 그 범죄의 혐의를 시인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게 좀 공개적으로 좀 묻고 싶어요. 7월 6일 목요일 동선을 좀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6일 목요일에 원희룡 장관이 용산으로 갔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 목요일에 실제로 그 관용 차량 뭐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동선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본인의 의혹을 해소하시라라고 전화 통화했다고 그러는데 전화만 가지고 안 돼서 또 가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동선 공개해서 용산 간다고 한들 장관이 대통령 만나는 건 뭐 그 문제 됩니까? 아니, 언제든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시기가 이 대통령 부부 일가 땅과 관련 굉장히 예민하고 전 국민적인 관심 갖고 있는 시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부의 수반을 만난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다. 이거는 매우 부적절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원희룡 장관 뭐 생명도 뭐 정치 생명 걸 게 뭐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뭘 거는데요. 이번에 7월 6일에 대통령 안 만났다면 또 이번에 뭘 걸 건지 좀 제가 묻고 싶지 않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7월 6일 날 만났다면 오후에? 뭐 오전 오후든. 오전에는 뭐 당정 협의하고 네. 기자회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갔다면 오후에 갔을 텐데 네. 이미 결정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 머리 좀 쓰다듬어 주세요 하고 갔을까요 그러면? 뭐 칭찬 받으러 갔는지 아니면 뭐 조인트 가리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요. 이 부분을 꼭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게 누구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 부인 땅이 있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막 할 일입니까? 밝히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 없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가지고 갑니까? 안 해. 이제 하려면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놓고 고속도로가 생기면 여러 가지 편리가 있겠죠. 그래서 기대했던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저놈들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앞으로 양평 군민 또 뭐 몇몇 와가지고 너네들 때문에 못 살게 됐다 이렇게 또 시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혜영 교수 이건 또 뭡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 의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국토부의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저는 그리고 원희룡 장관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장관으로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거기 왜 뒤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쭉 세워놓고 합니까? 이게 뭐 특정 정당의 본인이 대변인도 아니고 이런 것 자체부터 지금 정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상황을 즐기는 것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은 우리 임세은 전 부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대통령의 공약을 국토부 장관이 엎지른 걸 가지고 야당 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비상식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용산바라기 장관을 하는 장관들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공무원들 얘기 자주 하는데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맘 놓고 편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까지도 다 용산 눈치 보면서 일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고요. 무엇보다도 국토부의 결정에다가 왜 주민들이 이용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윤경호 소장,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이시니까 네. 아니 이런 문제는 참 심플하지 않습니까? 자, 고속도로 만드는 것은 왜 만듭니까? 양평 주민들만 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또 많은 수도권 또 뭐 여러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나라 돈 들여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됐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이걸 따져봐야지. 저는 참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언론들을 보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다룰 일인가? 그러니까요. 뭐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니까 자 보수 매체가요. 김건희 특혜라더니 원안 종점에는 야당 전 군수 땅이 있더라.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 군수와 친척들의 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썼어요. 정 군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우리 아버지 고향이고 사촌 정도 살고 저도 살고 집안이 다 산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선대 때부터 산 지가 53년 정도 됐다. 그쪽 군수면 토박일 거 아닙니까? 땅이 있을 수 있죠.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땅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언제 땅을 매입했느냐 이런 거 따져보면 두 개. 그런 걸 따져야죠. 나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한겨레예요. 한겨레 신문은 김건희 일가 땅 강남까지 20분 양평 땅 부자 휘파람. 이건 이제 또 무슨 얘기냐면 TV조선인가? 그걸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기는 JCT니까
전혀 땅값 오르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또 국토부도 그런 얘기 했었죠. 원희룡 장관도. 백 차관이 그 얘기했죠. 예. 근데 아니다. 이미 뭐 KBS 9시 뉴스에서도 현장 부동산 가서 취재하니까 이미 땅값이 들썩들. 아 그리고 그쪽으로 종점이 생기면 땅값 오르는 거는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것도 이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보수 신문은 야 거기 뭐 다른 사람도 다 땅 사놓고 그랬는데 뭔 문제냐. 그리고 거기 실제로 땅값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 이렇게 막 몰고 가고. 또 진보 쪽 신문은 아니야 땅값 올랐더라. 이게 이렇게 싸울 일입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김건희 땅이 있어서가 문제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기존 원안에는 뭐 야 전 양평군수 땅이 또 있었지 않냐. 이건 그야말로 정말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에 묻어있는 그 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이걸 양평군에 있는 국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양평 군민의 여론조사 또는 뭐 주민투표 이걸로 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비 1조 7천억 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이용하는 사람이 양평 군민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정말 바보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민 편의나 수용성 측면에서는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양평에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제 친구한테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역시도 흔히 말하는 북쪽에 사는 지역 주민과 남쪽에 사는 지역 주민, 양평 내에서 이 입장이 확연히 갈려요. 그러니까 양평읍과 기존 안에 가까운 양서면 또는 서정면 이쪽 사는 사람들 입장과 새로 이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는 강상면, 강화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 입장이 결코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뭐 민주당 앞에 가서 시위하는 분들 뭐 민주당 너네 때문에 우리 백지화 돼가지고 완전히 망쳐버렸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과연 이 둘 중에 어느 쪽 입장인지 전 그런 것도 좀 그렇다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걸 따져서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야유를 보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국가의 정책이잖아요. 국가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투명성이 없고 나중에 우리 패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마치 도둑질하다가 들킨 것처럼 되니까 그럼 나 안 해. 과연 이런 감정적인 대응 이걸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윤석열 정부 전체 이 정책 이 뭐라고 그럴까 대응 자세와 능력에 저는 근본적인 문제나 한계를 보여준 게 더 심각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연학 교수 심지어 이 매체의 이 기자는요 이렇게도 기사를 썼어요. 제목이요. 전문가들 이란보다 이안 때 양평 주민 2배가 혜택 환경 파괴도 적어 이렇게 딱 하고 서브타이틀을 전문가들이 본 양평 고속도로 해가지고 딱 전문가 한 사람 인터뷰를 해서 이란보다 이안 때 양평 주민 2배가 혜택을 본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분히 설명을 했어야죠. 이 기자님 빌리지 말고. 그렇죠. 이제 뒤늦게 사고를 저질러 놓으니까 원희룡 장관이 저질러 놓으니까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지금 나서서 이것을 어찌 보면은 또 야당 책임으로 몰아가고 또 야당의 가짜 뉴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악마화의 일환 이런 것처럼 지금 몰아가는 게 보수 언론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요 무슨 장관직이 노름판 판돈도 아니잖아요. 저는 원희룡 장관의 책임은 빼다 박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소위 이른바 여러 번 우리 윤경호 소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책 사업을 백지화하고 양평 주민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독단적 결정을 한 원희룡 장관은 장관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겁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자, 그럼 두 번째가 결국 지금 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여론을 지금 보수 언론을 앞세워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출구 전략을 찾는 것 같거든요. 기껏 한껏 지금 양평 국민들을 자극해놨습니다. 선동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야당 당사에 쫓아가서 이 사업을 망가뜨린 게 민주당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는
해법을 찾는다면서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거론합니다. 이것 또한 좀 전에 거론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반쪽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것을 주민투표 여론조사를 설사하더라도 이 일련의 과정, 1조 7천억짜리 국책사업이 어떻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이후에 종점이 변경됐고 또 누가 주도했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밝혀진다면 저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 지금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이것은 정부 여당의 선동에 지금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해법은 좀 이따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국책사업을 주민투표하고 여론조사로 결정합니까?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 전문가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 주민투표를 해본다고 칩시다. 강상면 사람들은 강상면 찬성할 거고 양서면이죠? 양서면 사람들은 양서면에 유치하자고 할 건데 강상면 양서면보다 주민이 더 많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겠습니까? 어디가 더 주민이 많나요? 글쎄요, 그건 살펴봐야 그 제가 되겠는데. 물어봤는데요. 예. 양평읍과 그다음에 양서면, 서종면 이 예. 북쪽이 인구는 훨씬 많답니다. 예. 그리고 강상면이나 강하면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많을지 모르지만 이 토착 주민은 그쪽이 더 적대요. 그러면 이제 강상면이 더 적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정기남 교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이제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민 투표를 해봤는데 뭐 양서면이 훨씬 더 찬성이 많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꼼수를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제 고속도로 놓는데 왜 아니가 그냥 이렇게 하지 뭐 그냥 침이 튀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국토에 관한 거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큰 흐름에서 보면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교통이라는 게. 그래서 5개년 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큰 흐름에서 이렇게 차분차분 진행이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용이 1조 7천억 원 들어가는 것은 양평군과 면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혜택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거 여론조사라는 거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 꼭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간담회라던가 전문자 조사 이거 국토부에서 할 일이잖아요. 본인들이 이런 일 제대로 했는지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왔고 전문가 용역은 어떻게 했고를 밝히면 되는데 장관이 느닷없이 백지화해버리고 나서 이거를 왜 기자들이 전문가 한 명 해가지고 하는 걸 믿으라고 하는지 이거 진짜 직무유기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뭐 일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툭하면 직 건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장난하나? 진짜 화가 납니다. 좀 장관들도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직 건다라는 장관들이라던가 장관급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분들이 유독 자주 겹쳐요. 좀 정정당당하게 일 잘해가지고 평가받으시려고 해야 되지 용산에 잘 보이려는 발언해가지고 좀 점수 따려는 듯한 이런 행태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원희룡이 다음 정부에서 하세요 그랬잖아요. 예. 그랬더니 제 주위에 한 분이 다음 정부를 좀 땡기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정부는 그러면은 국민의힘 정부가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정부를 좀 더 당겨서 정부를 꾸리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면 실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하니 많이 했는데 그 여론조사랑 뭐랑 다 해서 만든 게 원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주민투표 참만 뭐 그게 십수년 동안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이런 등등을 통과해서 만든 게 그 양서면 거기로 종점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거기에 뭐 민주당 쫄딱이님 하면서 물타기를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게 설계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 이용객이 누구인지가 문제인 거지. 이걸 갑자기 거기 땅이 있고 뭐 민주당이 뭐 무슨 IC를 일로 변경해달라 말아 하는데 IC도요. 이게 강상면까지 안 내려가는 IC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양서면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IC를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그거를 마치 민주당에서 일로 옮겨달라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이 이 두물머리 근처에 그 6번 국도 관련해서 그 상습 정체 때문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십수년, 몇십 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주민들의 이제 불편함이 목적인데 그래서 수많은 연구와 뭐 타당성 조사 등으로 원안을 만든 건데 이거를 며칠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걸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상하다는 거잖아요. 마침 근데 거기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 그럼 답을 하면 됩니다. 왜 바뀌었는지. 저희가 이런 오랜 숙고의 기간 동안 이런 근거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더 좋고 환경 영향 평가했더니 여기가 더 좋아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 느닷없이 와서 왜 국민들께 화를 냅니까? 그러고선 이걸 또 갈라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저는 이게 그냥 걸렸다라고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 여러 가지 막 표현을 아까 해주셨잖아요. 뭐 방역계 놈이 성낸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무한질주님이 써준 게 제가 제일 이해가 잘 됩니다. 카드 밑장 빼기 하다가 들키니까 판을 엎어버린 거. 정인환 교수님 이해가 확 되시죠? 전문가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예, 무한질주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극역입니다. 정말 딱 맞네요. 근데 용영호 소장님, 우리가 상식을 영어로 커먼 센스라고 그러잖아요. 커먼, 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윤경호 소장님도 그렇고 전희영 교수님도 다 기자 출신이신데 그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될 일을 이렇게 뭐 양평 군수까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 그게 우선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고요. 저 김건희라는 어떻게 보면 이 언터처블 이게 지금 건드려진 거 이거 하나. 두 번째, 이대로 가면 정말로 총선 망한다 이 말 맞죠? 이게 계속 거론이 되면 아니 이거 뭐 나라 경영을 맡겨놨더니 지네 일가 뭐 그것도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증폭. 문제는 백지화를 선언을 하면 그게 덮여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더 벌집을 쑤셔놓은 것 같은 꼴이 돼서 어디서부터 이게 풀려야 될지 아마 곰곰이 정말 잘 따져봐야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갈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전희영 교수님, 언론들이 왜 이래요? 옛날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저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너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제 팩트 체크를 해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있었던 간담회 자료 이제 밝혀내면서 무슨 말이냐, 이때는 간담회 할 때는 원안 추진을 한 것이지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원안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다, 이런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좀 속상한 것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 막 언론을 적대시하고 노골적으로 뭐 광고 얘기를 특정 정치인이 얘기하고 비행기 안 태우고 압수수색 난발을 하다 보니 물타기로 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은 물타기하고 이쪽도 나쁘다 저쪽도 나쁘다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권력을 잘 감시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가려서 의혹이 제기될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말 저는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장관들이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충성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즉석으로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조 7천억 원의 국책 사업에 관해서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힌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고 너무 국민들 무시하고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장관들의 행태도 너무 슬픕니다. 정어리 여러분, 스픽스에 힘 좀 모아주세요. 아무리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 팩트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몇 가지 의문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일단 김건희 여사 땅에 혜택이 없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김건희 일가 선산이래요. 그래서 개발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고, 원희룡 장관이 김 여사 땅을 몰랐다는 것, 이건 뭐 이미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고요. 민주당도 변경을 주장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변경안이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임세은 대변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따져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 틀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산이었다는 것, 그거는 이제 물려받았던 거는 맞고요. 그 선산을 개발 못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용도 변경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발 가능하게 해놨고, 그리고 민주당이 변경 요구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밑으로 내려온 IC 그 나들목을 하나 추가해달라고 얘기한 거지 이 지금 말한 강상면으로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실제로 예를 들어 양서면으로 가게 되면 뭐 남한강을 한 900m 정도 다리가 더 증설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얘기하지만요. 실제로 강상면으로 가게 되면 일단 도로의 설계 목적과는 완전 정반대인 경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 안으로 가게 되면 강상면으로 가게 된다면 터널이 엄청나게 많이 뚫어야 됩니다. 그 산지가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환경 영향 평가에서 강에서 다리가 조금 더 길어지는 것과 터널이 더 많아지는 것 이거는 또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보면 실제로 그 원안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그 예타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러니까 도로가 길어지면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국비가 훨씬 많이 드는 것 이 여러 경우를 따졌을 때 강상면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지금 이 강상면에 대통령 부부 일가 땅이 얼마나 더 있는지 혹여나 차명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를 좀 확인을 해봐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제 윤석열 부부 처가에 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국적으로 땅이 얼마나 더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 지금 뭐 어디 뭐 전문가 한 명의 얘기만 뭐 듣고 제목을 쓴다? 저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진선 양평 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 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힌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 장관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게 나중에 원희룡 불쌍해 이런 얘기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원 장관은 이번 일로 내년 총선 나갈 터전을 오히려 더 잃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리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총리에 더 배팅을 하고 그걸 발판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아바타 같은 이미지를 쌓은 다음에 대권 논의할 것 같은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직뿐만 아니라 이게 정치 생명에서도 이제 원희룡 하면 이게 먼저 떠오를 텐데 전 본인 스스로가 발등을 찍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을 이제 했다는 것, 우리 상식인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몇 가지 안들이 나옵니다. 일단 뭐 그야말로 이제 똥 싸서 대충 뭐 덮어놓고 냄새는 진동하는데 모른 척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신문지를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투표 여론조사 여당에서 이게 지금 급부상한다. 참 고생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방법일까 하는 생각 들고요. 또 여당의 일부에서는요. 야당의 사과를 전제로 양평고속도로 재춘지하는 것을 또 거론한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임세현 대변인, 야당이 사과할 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똥은 누가 싸놓고 사과를 어디다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원희룡 장관 혹은 국토교통부가 했고 고속도로 주변의 수정안의 땅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갑자기 백지화하는 것도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민주당이 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이 프레임에 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백지화 사건은요. 원희룡 장관이 혼자 단독 결정한 겁니다. 혹은 대통령실에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굉장히 이건 그냥 넘어가는 될 문제가 아니라 국정조사 더 나아가 특검까지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정치 생명을 거셨는데요. 저는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 감옥 갈 각오까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이건 대통령 탄핵감 저는 그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이걸 낱낱이 밝혀야 이 우리나라가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기초로 만든 이 정부에 대해서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게 저는 국정조사 특검이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정은호님은요. 오염수 덮으려고 터뜨렸나? 이런 글도 주셨는데요. 아니 정기남 교수.
지금 해법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전해 줍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큰 원칙을 다시 세워야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양평 고속도로 국책 사업 재추진되어야 한다. 이 큰 원칙을 만들어야죠. 자, 그 여기에 대한 주민이 뭔 주민들이 죄입니까? 뭔 죄입니까? 애꿎은 양평 구민들 지금 완전히 반으로 갈라져 있고 또 지금 뭐 민주당 찾아가서 막 시위해야 될 판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논란 제기되는데 저는 애꿎은 양평 구민들 탓하지 말고 여당이 특히 대통령실이 좀 숨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김건희 여사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매듭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사업 제출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앞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장관은 책임져야 된다. 왜냐면 사실상 국정농단의 하여튼 형식적 주체가 됐다. 그 뒤에 뭐 김건희 여사가 있든 대통령실이 있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의 책임이 분명해 보인다. 장관으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만하고 고난 밖의 행동을 한 거죠. 농단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던 이 사안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또 누가 주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뭐 임세현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정조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자, 정기남 실장께서 세 가지 대안을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나라를 노을나게 한 죄로 원장관 물러나고 재추진하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저는 여기 한 표 던지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 해법도 한번 들어봅시다. 전영 교수님. 저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의혹이 낱낱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권한을 갖고 자료를 받아서 국민에게 공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에서 하는 뭐 자료를 내라라고 해도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 눈치 보면서 안 보면 이 과정은 계속 딜레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야당도 국민들에도 낱낱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이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일부 언론의 표현처럼 정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의혹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언론에서 일부 언론이 정쟁이라고 하는데 1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요. 정말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2년인가요? 진행되어 오던 일이 멀쩡하게 진행되어 오던 일이 왜 갑자기 바뀌었는지. 역대 국토부 이 고속도로 추진하는 과정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하고 그게 바뀐 게 딱 2번밖에 없더라고요. 예, 딱 2번이 있더라고요. 근데 20년 전이 마지막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2번도 찾아봤더니 바뀐 이유가 뭐 이렇게 해보니까 바꿨을 때 훨씬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바꿨는데 실제로 공사비도 더 줄어들고 뭐 또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바꾼 건 잘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바꿨을 때 이러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상당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이미 지금 10건 이상이 있어서 뭐가 예비 타당성 면제를 한 국책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국민들도 착각을 하시고 뭐 공무원들도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예비 타당성 면제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든요. 이번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번 건에 대해서 기존안이 아니고 강상면으로 가는 걸로 가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는 선언이라도 하든가 여야 간에 합의라도 하든가 이 과정 생략됐다는 거 이거 문제 있죠. 국정조사는 불가피합니다. 국회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회계감사 말고 정책사무감사도 한다지만 뭐 유병호 같은 사무총장 하는 꼴을 보면 이런 거 뭐 감사원이 나설 리가 만무할 것 같고요. 국회가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법은 결국 내년 총선으로 가름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 주민투표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현지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다고 전언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북쪽에 사는 분들과 남쪽에 사는 분들의 의견이 둘로 나뉠 거란 말이에요. 국도를 만드는 거라면은 그렇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양평 군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 전 찬성합니다. 근데 이거 국도 아니잖아요. 고속도로고 불특정 다수의 온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이걸 어떻게 양평 군민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합니까?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거 하라고 부처 만들고 그 부처가 결정 못하면 그거 조정하라고 대통령 뽑아놨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국토부가 할 일이라고 밀어버리고 국토부는 지금 전면 백지화라는 감정적인 대응을 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국회가 결국은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총선까지 이 두 사안이 그냥 평행선처럼 그대로 가고요. 총선에서 결국 누가 다수를 차지하느냐 가지고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Winner takes it all. 결국 이 꼴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 총선 그런 해법들 제기하셨는데 수사반장 아이디 쓰시는 분 실무 공직자들 예타 조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나라를 위해서 양심선언하고 바로 잡아주세요. 그래요. 공직자들이 예타 조사했으니까. 근데 정의랑 교수 공직에 계셨으니까 이런 경우에 추진 과정 같은 걸 다 정리를 해놓지 않나요? 다 문서로 나와 있죠. 그동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또 변경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서로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거짓말로 덮은다고 덮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공무원의 양심선언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얼마든지 이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국정 운영을 할 능력도 없지만 국민을 설득할 용기도 없는 거예요. 자, 그동안 얼마나 만기칠람했습니까? 뭐 교육 지금 엊그제 일 같습니다만 뭐 킬러 문항 없애라 그렇게 시시콜콜 지시하던 대통령입니다. 근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까? 지금 해외 나갔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것은 대통령 관심사안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니 정말 국민들이 이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정말 용기 없는 정권이고 더 이상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만드는 저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희룡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 그거는 정쟁의 희생양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분노조절 장애 장관 그리고 국책사업을 이렇게 함부로 백지화한 무능함에 대한 질책이다. 저는 원희룡 전 장관 갑자기 요즘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혹시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현 정권에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권의 충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1조 7천억이라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본인의 감정 조절 못해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너무 씁쓸한데 제가 원희룡 장관 초선일 때보다 담당 기자였거든요. 그때 소위 원조 소장파라고 불리면서 권력에 쓴소리하던 원장관이 왜 갑자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이렇게 되는지 너무너무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산 바라기 그만하시고 정말 소장파 때 주장하셨던 민심 바라기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고 이번 일을 계기로 좀 후배 정치인들한테 부끄러운 마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장 얘기하시니까 대선 때인가요? 형은택 대변인하고 이렇게 막 싸우면서 완전히 막 뒤집어지던 때가 기억이 나던데 자, 세 분 해법 들어봤고요. 임세은 대변인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상 그냥 단순한 뭐 행정적인 결정이 아니라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을 넘어선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 일가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면밀한 조사와 그리고 국민적으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땅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한 것도 또 많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는데 최은순 씨 관련된 그 농지가 불법적으로 뭐 농지를 장농을 했다고 그러나? 하여튼 뭐가 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전용도 있었고 건축물 대장도 엉망이었다. 막 이런 등등으로 파도 괴담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정부가요.
국민적으로 좀 제대로 된 설명은 그동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시작점은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계속 국민의 귀를 의심하고 들은 국민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이거를 민주당이 발견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본인들이 적절한 해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투명하다면요. 갖고 있는 모든 땅 일가를 다 공개하고 또 ESIND가 보유한 땅도 어느 정도 되는지 전부 다 공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른바 무신분립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좀 새겨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되는 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 계속 이런 식 아닙니까? 방금 임성근 대변인 얘기하셨듯이 바이든 날리면이야 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이 새끼 그건 분명히 귀로 똑똑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이에요. 내가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런 걸 보도를 해서 국익을 해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야 양서가 됐든 강상이 됐든 무슨 상관이야. 도로 놔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고 방식이 하여튼 좀 국민들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정인환 교수 그나저나 이번에도 김건희 이름 석자가 아니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 이름 석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한 사람이 발작 뒤집어진 거고. 왜 이 문제가 커졌습니까? 그 이름 석자 때문에 그냥 놀란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저는 주말 사이에 SNS상에 막 그런 얘기들이 돌아다녀요. 이제 뭘 들면 어머님 댁에 고속도로 하나 놔드려야 되겠다고. 장모님 댁에. 장모님 댁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그냥 국민들 속에서 소비되는 방식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입헌군주도 아니잖아요. 방금 들어 무슨 선물하듯이 고속도로 하나 놔주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국정 운영의 축을 잡아가야 될 텐데 지금 저는 최소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후쿠시마 이 핵폐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고 도대체 국가의 어떤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또는 국민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어떤 봉사랄까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어떤 국정 운영의 철학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달이 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경호 소장, 김건희라는 이름을 대선 전부터 우리가 계속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근데 최근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노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는 조력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꺼리낌 없이 최근에 제인 구달 생물학 만나서 온 거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연설도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그 연설이라는 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발음이나 아니면 말하는 행태나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아쉽고 천박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편집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다면 노출되는 걸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미 이제 법물은 터져버린 것 같고 넘어야 될 선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의 경우는 저는 아까 앵커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신 거 제가 기자 출신이라 스스로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가능한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언론이 이걸 양비론으로 접근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왜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아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잠깐 나왔지만 불과 지금 주말에 잠깐 반영된 그 수치가 앞으로 아마 더 폭발적으로 저는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언론들이 이 건에 관해서는 양비론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거 한 말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청년 하시는데 청년들의 입장에서 가장 박탈감을 느끼는 게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원희룡 장관 뒤에 숨어 있는 것이고 원희룡 장관은 또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청년들에게 공정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의 모습은 공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뢰 상실 상태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야지 맨날 청년들 모아놓고 박수치는 이벤트 한다고 청년들이 마음이 잡을 수 있습니까? 정말 저도 뭐 주변에 청년들한테 맨날 쓴소리 듣는 입장으로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임세현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저는 지금의 정부에 봤을 때 아이들한테 과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가 저도 의구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도 속이고 경력 조작하고 학력 조작하고 이제 땅 조작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이 낱낱이 잘못을 밝히고 그리고 마땅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정과 정의고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쪼양님. 원전 폐수로 국민들은 생존을 걱정하는데 먹고 살 만한 분들이 9개를 갖고 1개를 더 얻으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게 정말 내가 사는 나라가 맞나요? 예. 쪼양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정되신 분들 저희 스픽스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상식을 또 다시 얘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14,889명 동시 접속하셨는데요. 스픽스 배공계 정치 분석 시작한 뒤로 가장 많은 동시 접속자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 함께 해 나가시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1부에서 2분 선정해 드리고 잠시 후에 김종대 레이더에서도 양평군 쪽으로 레이더를 좀 돌려서 이 내용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 레이더가 또 아주 고성능이지 않습니까?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 테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요. 자, 오늘 윤경호 소장님, 정진남 교수님, 전영 교수님, 임수영 대변인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만나셔야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하,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24시간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평 다녀오셨나요? 양평은 자주 가던 데입니다. 늘상 자주 가던 데인데 예. 오늘 아침에 또 뭐 현지 소식 좀 들었고. 예. 어떤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아니 무슨 뭐 여러 단체 뭐 처음엔 장애인 단체라고 돼 있던데 지금 민주당 그 쪽으로 몰려와 가지고 사과하라고 난리 났어요. 난리 왜 났어요.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 백지화됐다. 이제 이 프레임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벌써 뭐 지역에서는 그 민주당에 대한 일종의 어떤 타격전 이런 양상으로 지금 현지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아니 국민들이 일단 믿기 이전에 하나의 유격대 전술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타격전이 되고 그걸 갖다가 선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은 좀 대응이 늦습니다. 사실은 그쪽에는 이렇게 조직화된 뭐 맞불 집회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고 또 양평이 원래 좀 보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일방적 시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혹시 그런 거를 다 계산에 넣고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거는 신호를 준 거죠. 이걸 이제 정치학에서 도구 휘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개호루라기. 불면은 쫙 몰려온다. 개들이 온다. 예. 그런 걸 이제 어떤 특정한 단어나 그 신호 체계가 발신되면은 떼거지로 몰려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양평 군민을 개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이건 학술적 용어를 얘기하신 거죠. 정치학의 예. 워싱턴에서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예. 그걸 이제 도구 휘슬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막 동원령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은 일종의 동원령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판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민과 주민을 대립하는 거예요. 지금 양평도 둘로 짜겨져 있습니다. 그 강상면이 왜 새로운 종점 후보지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바꿨잖아요. 예. 그쪽 주민들 의견하고 원 종점 후보지하고 의견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내부에서는 극심한 대결로 가는데 저는 이런 류의 어떤 거 아주 굉장히 고약하게 주민들이 분열되고 이게 막 그냥 혼란상이 이런 게 옛날에 강정마을 해군 집회라든가 이럴 때도 보면은 내거리에서 그 요쪽 A 슈퍼마켓은 해군기지 찬성파고 B 슈퍼마켓은 반대파거든요. 각기구 슈퍼마켓에 따로 모이는데 수십 년간 사이좋게 살아왔던 그 주민들끼리 이제는 반목하고 서로 보면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양평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건데 이런 와중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게 됐는지 혹시 레이더에 잡힌 거 있습니까? 아니 그 아무리 고성능 레이더더라도 이건 공중이 아니라 수중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이게 대공 레이더에는 잘 안 잡히고 그 레이더 수중은 못 들어갑니까? 그거는 소나가 합니다. 레이더가 하는 게 아니라 수중에는 전파가 안 통하기 때문에 음향 탐지 장비라고 소나가 필요하고 그것도 좀 장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수중 탐색 기능을 좀 보완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 제가 주말에 공무원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요즘은 이런 말이 유행한데 이게 참 처음엔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1과장, 2과장, 1국장, 2국장 이런 순서대로 자기들이 지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잘못 결정되면은 분명히 압수수색 들어온다. 이거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사하러 우리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책임지는 과장 서열을 정해가지고 그러다가도 이제 답이 안 나오면 국장이 직접 정결하시라. 이래가지고 뭐랄까 완전히 복지부동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1과장, 2과장 문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에 공무원들이 안 움직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움직여요. 다 사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장이 쓰는 그 발표 보도 자료를 국장이 쓴다는 거 아니야. 과장들이 안 쓰니까. 국장이 직접 펜 떼잡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과천청사나 세종청사 쪽에 아주 뭐 분위기가 흉흉한데 이번에 국토부 건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알만한 사람들 거기 양평 군수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전부 발뺌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김성교 의원이 시선집중 나와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양평군에서 왜 3가지 대안을 1, 2, 3 한정해서 올렸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들어본 적이 없대요. 단지 민주당이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상면 쪽으로 종점 옮기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종점을 옮기자는 얘기도 아니고 지역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들목 하나 설치해달라는 얘기지 전혀 무관한 얘기인데 벌써부터 이 김성교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양평 군수를 지내셨잖아요. 그리고 작년까지 국회의원 하신 분이에요. 3년 전까지. 그러니까 이만큼 잘할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왜 모르는데 그럼 왜 나왔느냐? 벌써 자기 살공이 하러 나온 거예요. 이제 벌써 빠져나가려고. 자기는 몰랐다는 이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이 얘기. 그 양평군이 그럼 국토부에 왜 그렇게 건의했냐? 그런데 국토부는 왜 다른 결정을 했냐? 그건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자식이가. 그건 도대체 방송에 왜 나오냐고. 두고 보십시오.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할 거고 전부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또는 어디 단체 동원해가지고 이제 유격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거다. 그래가지고 지금 백지화 발언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진상조사 방해 행위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백지화로 부글부글 끓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의혹 제기하지 말아라 해서 이게 진상규명 반대 활동으로 이 국책 사업을 인질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속도로라는 게 국토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고 그건 10년을 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1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국책 사업이고 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돼 왔던 사업인데 이거를 인질로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두려움이 커지죠. 이게 존폐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으러 뜯고 지금 중환자실로 보냈다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 무좀 치료를 하겠습니까? 무슨 탈모 치료를 하겠습니까? 중환자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산소호흡기 여차하면 떼버리겠다는데. 오늘 김종대 레이더 성능을 한번 좀 체크를 하려고 몇 가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첫 번째로 왜 바뀌었을까 혹시 잡힌 게 있는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원희룡 장관이 혼자 했을까?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원희룡 장관은 초지일가 몰랐다 그랬는데 그건 몰랐다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김건희 일가 땅 얘기를 몰랐다는 얘기지. 그것도 뭐 사실 또 국정감사에서 또 뭐 우리가 보여줬어요. 했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늘공 탓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원희룡 장관이 빠져나가려고 수를 썼던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밑에서 한 거다. 오늘 김성교 의원도 뭐라 그랬냐? 그 왜 김건희 일가 그 장모가 해가지고 왜 지목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고 농사는 안 짓고 요건 농지법 위반이고 지목 변경을 추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위임 정결 사항이라 군수가 모른대. 예. 자기가 몰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빠져나가려고 방송을 하고 원희룡 장관은 처음에 늘공 얘기하고 뭐 하면서 자기도 빠져나가려다가 용산에 걸린 거예요. 용산에서 보니까 뭔 장관이 졌다고야. 지금 막으라는 거 안 맞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살라고 그런다. 이래놓고 이제 한 소리 듣고 전화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백지화 발언이 나온 거죠. 예. 당정 협의회 할 때 그때 전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그 우리 윤경호 소장이 그 취재원은 밝힐 수 없지만 당정 협의하는데 회의를 못할 정도로 계속 밖에서 전화를 받았대요. 그 막 받아줬고. 받아줬기도 했군요. 예. 받아줬고 그 직후에 당정 협의는 그래서 유야무야 끝나고 예. 그 직후에 저기 백지화 발언을 그냥 터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집에서 전화 온 거 전화 받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팩트를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또 국토부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쪽으로 종점을 바꾼다고 해도 그게 그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뭐 땅값이 오르거나 그러지를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니, 뭐 나들목 IC 또 뭐 해가지고 JC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되는데 1km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어요. 분기점이. 그러니까 문제는 요거 하나만 얘기하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있다니까요. 1km만 더 가면은. 남양평.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근 전체의 어떤 그 추세를 보고 그걸 봐야지. 요거 하나만 보면야 뭐 이거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그러지만 큰 그림이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큰 그림이. 그러면은 저기 애시당초 여기서 이런 걸 예상하고 지목 변경을 미리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어떤 개발을 노리고 산 거잖아요. 농사 지려고 산 땅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부동산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게 민생경제연구소로 제보된 게 현지 주민들이고 그 부동산 쪽을 잘 아시는 주민들이에요. 과거 LH 사건하고 똑같이 터졌어요. 그때도 참여연대로 전화가 가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이거는 양평에 땅 가진 사람들이야 지금 뭐 휘파람 불고 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기사인데 뭔 IC 나들목이 이렇게 많이 생겨? 분기점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건 강남 집값하고 관계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쪽에 이제 그 교통이 편리해지고 이 나들목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짝이 베드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강남에서 저기 아침에 통근거리가 20분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기 강남에 항상 우리가 뭐냐 하면 아파트 투기하고 거기서 부동산 열풍이 부는데 그 여파가
말하자면 김건희 고속도로를 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배드타운화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제 직가는 그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뻔한 어떤 그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남양주, 양평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그 저기 저녁에 거기서 서울로 올 때는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아침에는 그 반대예요.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의 어떤 그 강남의 비싼 아파트에 살 돈이 없는 분들이 주로 남양주, 양평 쪽에서 집을 살면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 지옥이다 보니까 집값이 별로 안 오르지 않은 거예요. 개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가 뚫려 20분 거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배드타운화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거기가 저기 양평이 이제 과천이나 이런 어떤 그 저 의왕이나 이런 지역처럼 되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렇죠. 양평은 그렇지 않아도 뭐 전원주택도 많이 있고 그쪽에 부동산 들썩들썩 했는데 그걸 뭐 물어봐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 그러면은 왜 지자체마다 뭐 고속철도가 어떻고 뭐 경전철이 어떻고 이런 거 갖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겠습니까? 결국은 역세권 교통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가가 얼마나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은 하나의 이 어떤 지역이 이제 강남화될 수 있는 거는 교통이거든요, 제일 먼저. 예. 그게 있고 나섭니다. 실제 교통이 불편한가 여부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뭐 교통 뭐 수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부산물이라고 봐야지.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별개 문제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땅값 안 오른다, 혜택 없다, 선산이라 개발 가능성 없다 이런 거 다 제가 믿기 힘든 얘기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앞부분에서도 내분 패널들한테 해법을 좀 여쭤봤는데 뭐 원장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뭐 그건 뭐 저는 뭐 당연한 거고 국정조사 해야 된다. 수사는 뭐 별로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야당이 사과하면 다시 뭐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참 그 뭐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거는 뭐냐면은 진상규명 방해 활동이에요. 국민의힘이라고 이 국책 사업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거기에 군수하고 지역구 의원이 무슨 당인데 아니 자기들 표 떨어지는데 하고 싶겠어요? 더 급한 거는 이거 진상규명 방해 활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기 김건희 의사 방탄용 그 저기 저 행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뭔가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되기는 싹수가 흘렀고 그건 뭐 기대하느니 그 차라리 그 저 뭐 신문 보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로지 진상규명이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자체 진상규명 백서가 나와야 되고 자체 조사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거기 현지 주민들 아직 제보하실 분들 많으니까 이런 걸 보고 조사 활동으로서 돌파해야 되겠죠. 계속 그 진실의 힘을 믿어야죠. 예. 물론 국정조사 청문회도 제기해야지. 다수 야당이 그거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책임 여부는 나중에 좀 따지더라도 궁금한 것은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당연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거는 저기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최대 국정농단이자 아주 대놓고 해먹는 깡패 정권의 어떤 그 아주 뭐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적나라한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 응징 못하면 앞으로 야당은 존재할 생각 말아야 돼요. 이것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다 밝혀낸 거예요. 시민단체와 언론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우리 야당 할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요. 지난번 천공도 그렇고 이제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 그 관련해서 아직도 조사를 받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관저 돌아봤다는 거 이번에도 그렇고 지금 왜 이게 이렇게 커졌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또 김건희냐?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는 거고 원희룡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 이건 언터처블이니까
그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김건희 해야 됩니까?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참 궁색해지는데 애시당초 제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여러 번 느끼고 했던 거지만은 도대체 천공 변호사 같이 사건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제 사건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이제 그 국가 권력이 사법 권력의 사유화를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상권 분립이 지금 굉장히 그 아주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천공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단 한 번도. 근데 지금 우리 고발당한 사람들은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일단은 의기소침하고 지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이렇게 선명하게 그 적나라하게 대놓고 해먹는 세력들이 얼굴을 드러난 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싸우기 좋은 판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차게 가줘야지 좀. 아니 얼마나 이게 이 국정을 농단한 주범들이 명확해졌습니까? 에?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시나무 떨면서 그냥 개처럼 끌려가고. 아니 이거는 싸움에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공직자가 되고 애국심도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그렇게 상식에 입각해서 일하는 관료들이 이렇게 부당하고 말이 안 되는 지시를 한다면 그냥 말도 안 된다라고 걷어찰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될까요? 그게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가 각종의 어떤 규범과 자율성의 기초에 운영되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라고 해서 청와대라고 또는 용산이라고 해가지고 맘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 줄 알았죠. 예, 그리고 당연히 그게 민주공화정의 어떤 원리라고 봤고 상권 분립은 유지되고 그래도 우리 신상에 큰 이상은 없이 살 거라고 다 믿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불길한 징후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최근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붕괴 현상이 전부 상권 분립 위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은 사법개혁, 그래가지고 이제는 행정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걸로 해가지고 텔아비브에 대규모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도 똑같은 일이죠. 법적 절차 없이 러시아와 관계가 의문시되면 구금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TF에서 다 한다. 행정 절차만으로 끝장낸다. 이래가지고 바르샤바에 50만 명 시위했죠. 인도에서는 아예 무슬림 자치권을 박탈해버리고 더 나가서 힌두교 신정일치 정권이 등장해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주기율 표와 진화론을 삭제했죠. 힌두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는 구속을 시키고 제명을 시켰는데 국회의원 제명을 시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버렸는데 그 모디 총리를 비판했는데 그 처벌 사유를 보니까 인도 내에 모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수백만 명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백만 명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너는 총리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형량이 어떻게 될까? 무지한히 커지겠지. 모독죄가 이게 그냥 국가 원수 모독죄 수준이 아니죠. 그래서 징역 3년에 의원직 박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상권 분립이 깨지고 자유를 얘기하는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전부 미국 가서 사진 찍고 친미를 외치고 인도 태평양을 외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독재자가 자유를 더 크게 외치는 세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가? 왜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가지고 이 교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니까 상식 있는 국민들이 바로 잡아주겠죠. 스픽스가 가양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녁에 퇴근길에 김포공항역에서 타가지고 가양역을 지나 당산을 지나서 쭉 여의도역으로 가잖아요. 가양역 올 때까지 지하철 천국이에요. 시민들 다 서로 배려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여의도에서 밀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사람이 다 서로를 지옥 처리되는 거죠. 지옥 처리고 인간이 인간을 적으로 삼게 됩니다. 한 뼘의 공간도 내주고 싶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지하철역이 이게 어디로 가는 열차냐? 저는 여의도역에 도착했다고 봐요. 그래서 9호선에서 그 지옥 같은 풍경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 열차가 거기서 이제 멈춰섰는데 그 최영민 시인이 일찍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는 시에서 나는 보았다. 김밥 속으로 무수한 밥벌레들이 기어 들어가는 것을. 이게 상당히 어떤 비하적이지만은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인이 그렇게 뭐 얘기한 지하철이라는 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 열차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오는 그러면은 그 안에서 결국은 지하철 공사를 욕하고 옆에 시민을 불쾌해하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민주공 과정이 지금 퇴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정신 차려야 될 게 이건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역시 문제다. 예. 가슴이 답답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아 그렇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답답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진수님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더 답답합니다. 스파픽스하이님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다 수사받고 처벌받고 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권력 행사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하리님 검사 정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수사해야 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죠. 콩신님 김건희 고속도로로 명명하면 되겠네요. 예. 어찌됐든 뭐 짓든 안 짓든 김건희 고속도로 이름이 이제 회자가 되겠죠. 콩신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동시 접속 14,889명까지 기록을 세워주셨는데 2부 김종대 레이다도 13,880명 대단하십니다. 접속했다고 이은주님이 또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또 다 세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인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사실은. 좀 좋은 일로 기록도 세우고 박수도 받고 상식이 좀 그럴 일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동시 접속 10만 한번 달성해 보십시다. 네, 이 구름낀 하늘에 청명하고 찬란한 빛이 비추는 방송. 그런 날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접속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힘 주시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상식 깨어있는 세상, 진실의 세상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